안녕하세요. 음악치료 수업을 맡은 여혜주입니다. 음악치료 시간은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강에서는 음악치료 개요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음악치료의 정의, 음악치료의 원리와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는 3회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2강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적용에 대하여, 또 3강에서는 기억 회상을 위한 음악치료, 4강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신경재활 음악치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강, 6강에서는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중 호스피스 음악치료 적용과 생애 말기 및 완화 돌봄 음악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차근차근 갖겠습니다. 오늘 배울 수업은 1강 음악치료 개요 및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음악의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면,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인간의 귀로 듣는 청각적인 예술이며 그 안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음악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악은 시간적인 예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음악을 듣는 시간에만 인간의 인지나 느낌이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지급, 여기, 곧, 즉시성, 현실성을 청자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음악의 3요소인 리듬, 멜로디, 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체 생리학적 영향, 심리학적 영향, 사회적인 영향으로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신체 생리학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음악을 듣거나 음악 활동을 경험할 때 혈압, 맥박, 호흡, 피부, 근육, 그리고 두뇌의 전기 신호인 뇌파 등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확한 리듬과 선율을 가진 음악은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심리적인 현상으로 재반응이 되어 더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일반인, 장애인, 물론 임산부가 출산할 때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출산 과정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치매, 호스피스 환자 등의 신체학적 도움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영향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보면 보편적인 사실로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선호도, 음악 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음악 자체가 인간의 마음에 특정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크게 각성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음악과 안정과 침체를 유도하는 음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템포나 리듬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여 각성을 일으키고, 반대로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은 마음의 안정을 유도하는 서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은 내담자에 따라서 치료 목적도 다르게 사용돼야 되겠죠.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소속과 신념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교가를 부르거나 또는 나라마다 불리우는 국가가 있듯이 종교의식에서도 음악은 신앙을 확인하고 신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음악은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서로가 상호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음악치료에서 내담자가 음악으로 표현할 때 치료사는 내담자를 음악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치료사와 내담자 간에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치매 환자나 호스피스 환자 등 언어 능력이 제한된 내담자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치료사와 음악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적 훈련을 통해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 활동은 내담자들의 내면의 문제들을 음악으로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음악 치료가 왜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이 될까요? 7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음악 치료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 형태입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잘 구성시켜 외부에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표현을 잘 못하는 내담자들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인 환기를 돕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교류시키고 사회적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에 현저한 영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내담자의 학문적, 사회적, 음악적 훈련 배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리 내면에 누구나 음악에 반응하는 뮤직 차일드, 음악 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훈련이나 벽행이 없어도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담자의 생활 환경을 보존하면서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경제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음악 치료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므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며 항상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치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악은 내담자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능력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켜 감각과 관련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상적 행동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경험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에게 음악 활동을 성취했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리적인 보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자기 표현의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집단에서 개인적인 반응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교류와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음악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차례에서
책임감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형태 속에서 협동과 선의의 경쟁의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 환경에 필요한 일반적인 즐거움과 오락을 제공하게 됩니다. 집단과 동료, 사회에서 허용되는 개인적 행동의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음악이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사용해야 음악 치료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악과 음악이 치료에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음악 치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음악 치료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음악 치료가 시행되는 대상자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음악 치료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교 시에 아기는 노래나 음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음악은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찬송가나 장송곡 등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듯 음악 치료의 대상자는 매우 다양한 범위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음악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다양한 대상자에 따라 각각 다른 치료 목적과 치료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만큼 또 다양한 활동 음악이 치료 방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치료사는 이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한다면 음악은 예술 분야에 속하고 치료는 과학이라는 분야에 속하는데 음악 치료는 예술과 과학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면 음악은 주관성, 치료는 객관성, 또 음악은 개인성, 치료는 보편성, 음악은 창조성, 또 치료는 재현성이라는 서로 각각의 전혀 다른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합쳐져서 음악 치료의 좋은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그것은 한마디로 음악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음악이 어떤 일을 일어나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과학을 통해 예측 가능한 변화로 이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음악 치료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음악 치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각 나라의 음악 치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매우 다양하게 음악 치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음악 치료를 보면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행동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음악치료 협회에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하고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음악치료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통합을 돕고 병과 결함을 치료하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영국에서는 치료사와 환자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랑스 협회에서는
심리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음악과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치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브루샤는 음악과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며 치료사와 환자의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은 비슷해 보여도 음악치료 동의는 실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치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치료의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음악치료의 갈림길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음악치료를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신만의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음악치료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음악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치료 원리와 방법에는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적 음악치료와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외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하여 결과적으로 치료 목표를 이루게 되는 관련된 음악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적 음악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경험적 음악치료에서의 치료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음악 활동의 경험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은 시간적 예술로서 그 시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지나 느낌도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음악은 내담자들의 현실 감각을 깨우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적합한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카타르시스 및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치료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적 음악 치료는 한마디로 음악 활동 자체가 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관련적 음악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관련적 음악 치료는 음악을 통한 치료사와 내담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관계의 확립하고 또 재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간의 관계가 인격 형성이나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관련적 음악 치료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확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치료 원리 방법에는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신체 생리학적 영역을 살펴보면 게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이 에너지와 질서를 가져오는 리듬의 특유한 능력이 결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리듬은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도록 해주며 동시에 에너지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음악 활동에는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지속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리듬과 음악의 구조는 집중력과 지속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죠. 마지막, 음악은 구조적이고 시간적이어서 내담자에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는 현실성과 즉식성을 제공하여 신체 생리학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영역인데요. 음악 치료 그룹 활동에 참여한 내담자는 과정에서 인식되는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자기 존중심을 높이게 되는데요. 자기 존중심은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신의 척도로 자신에 대한 솔직한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비록 필요한 경우라도 동기 유발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 심리를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내담자들에게 오로지 자기 성찰을 통한 자신에 대한 도전만이 진정한 동기 유발이며 바람직한 자아상을 형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환경의 바탕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만 서로의 경험과 기대 그리고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과 교류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음악은 종종 사회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나 또는 미래의 방향을 예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굉장히 트로트가 유행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악은 사회적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의 목적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공유하는 감정을 소유하도록 감정을 장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하나 외침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가 됐듯이 공동의 목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성을 가진 음악은 과거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재확립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영역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음악치료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질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솝 프린시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동질성의 원리는 외부의 소리의 모양이 대상자의 내면 상태와 유사하게 일치되어 내면의 세계를 외부의 소리 세계로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우울증 환자는 흥겨운 노래보다는 슬픈 노래에 더 빨리 자극을 받으며 또 반대로 조병 환자는 느린 음악보다는 빠른 템포의 음악을 더 쉽게 자극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하다고 해서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와 음악의 상태가 서로의 감정이 맞지 않게 되어 오히려 치료의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나 음정, 리듬, 음색 등의 선택하는 단계에서 치료사는 내담자의 내면의 에너지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서로 비슷한 요소들로 개입되어 있을 때 내담자가 쉽게 음악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동질성의 원리는 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맞추는 것인데요. 임상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제한 없이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동질성과 치료사의 동질성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더욱더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강에서 배울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개요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서 배울 수업 내용은 치매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